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4월 19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의 만성진행성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소식입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지난 5년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파킨슨병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파킨슨병 진료 인원은 2016년 96,764명에서 2020년 11만 1,312명으로 15%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6%입니다. 이 기간 남성 환자는 20%, 여성 환자는 11.7%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파킨슨병 진료 인원 구성비를 보면 남녀 통합 70대가 37.9%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36.5%, 60대 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70대가 39.6%로 가장 많습니다. 여성은 80세 이상이 4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연령별 구간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파킨슨병 진료 인원은 2016년 191명에서 2020년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성 10만 명당 환자는 2016년 152명에서 2020년 180명으로 같은 기간 여성 10만 명당 환자는 230명에서 254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2020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은 80세 이상이 22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파킨슨병 환자 중 치매 진료를 받은 비율은 남성 11.4%, 여성 15.2%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파킨슨병 환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482억 원으로 2016년 4,376억 원에서 25.3%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5.8%입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총 진료비의 50.9% 썼습니다. 남성 80세 이상은 732억 원, 여성 80세 이상은 26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0년 파킨슨병 환자 1인당 진료비는 492만 5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16년 452만 3천 원에서 8.9% 증가한 수준입니다.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688만 원으로 가장 많고 70대 429만 원, 60대 322만 원 순으로 뒤따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지은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중뇌의 흑색질이라 불리는 부위의 도파민이 부족해 운동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나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4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파킨슨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드물게 가족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이 발생되며 환경적 영향이나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아직 모든 환자들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만큼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주요 임상 증상에는 떨림, 운동 완석, 근육의 경직, 보행장애, 자세 이상 및 자세 불안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중 약 70%에서 나타나는 임상 양상인 떨림 중 주로 안정시 떨림으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특히 걸을 때 잘 보이는 떨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킨슨병 임상 증상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운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상태인 운동 완서이며 움직일 때 뻣뻣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근육의 경직이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굽는 자세 이상 및 병이 진행하면서 걷기 시작할 때 발이 안 떨어지거나 종종거림, 보행 동결이 나타나서 앞으로 넘어지거나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을 잡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이러한 운동 증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고 병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환자 및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비운동 증상이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비운동 증상은 크게 자율신경계 이상, 정신신경 이상 증상, 수면장애, 후각기능 이상,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정신신경 이상의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감, 무감동, 정신병증, 인지기능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는 침 흘리기, 기립성 저혈압, 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이장간 운동장애, 땀 분비 기능 이상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수면장애로는 불면증, 렘 수면 행동장애,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으며 이 이외에 통증, 피곤함,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나이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금까지 확실한 예방 인자는 없습니다. 다만 몇몇 대규모 연구에서 커피나 카페인 등의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뿐 아니라 규칙적 운동 등의 환자의 근력을 유지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환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되면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때는 환자의 나이, 직업, 사회활동 정도, 파킨슨병 정도의 중증도,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 약 복용 기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현재의 치료 및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 및 보호자들이 파킨슨 약의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걱정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환자의 사회활동의 제한뿐 아니라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행장애 등이 발생해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약물 치료 시작 시기를 늦추거나 약을 거부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 및 환자의 치료 목표에 대해 파킨슨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약의 종류 및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고혈압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수행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자료로 혈액투석 환자의 원인 질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기적으로 예를 찾아 혈액투석하는 환자의 원인 질환을 살펴본 결과 전체 68.6%가 당뇨병 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혈액투석 평가 대상 환자 31,238명 중 당뇨병이 12,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이 8,691명으로 많았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아 혈당과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결국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성 콩팥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불가피하며 그중 혈액투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 환자는 다른 원인 질환 환자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이므로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환자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인공신장기를 이용해 제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주 2, 3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기간 혈액투석을 하므로 투석을 하는 의료기관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 높은 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의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진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인공신장실의 인력 장비 시설,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 관리, 필수 정기검사, 혈액투석 적절도, 무기질 관리, 빈혈 관리 등 13개 항목입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평가 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화해 국민이 알기 쉽게 1에서 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는 평가 대상 의원 380개소 중 204개소가 1, 2등급에 분포했습니다. 의원의 혈액투석 전문 의사, 2년 이상 경력직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 1, 2등급 기간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의 비율은 의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소식입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4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방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60세 연령층의 4차 접종 계획은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1962년 이전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된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80세 이상 분들께는 접종을 적극 공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중증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 사망 예방 효과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이중증 환자의 약 85%와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 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 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공고합니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인 120일이 경과한 경우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됩니다. 이후 4차 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대상자와 면역 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인 90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거나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다만 위탁 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는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mRNA 백신 금기 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접종받은 60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 동안 능동 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 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 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mRNA
백신 접종 금기 연기 대상 이외에도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실시 기준을 변경합니다. 정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며 60세 이상 중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1, 2차 접종만 받고 3차 접종을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께서도 기초접종 완료와 3차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6.8% 감소한다며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2차, 3차 접종 후 백신 효과 분석에서는 오미크론 우세 기간 중 3차 접종 후 2, 3개월까지 80% 이상으로 유지되던 입원 예방 효과 및 응급실 예방 효과가 4개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BA2 변이의 유행과 또 다른 유전자 재조합 변이의 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한 유행 상황에 대비해 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 유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 접종 효과 연구 결과에서도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 4차 접종 후 중환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 접종 2주 후는 항체가가 2에서 2.5배 증가했으며 4차 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에서 7.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